네, 반갑습니다. 문정법률 경매 배문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경락대금을 미납한 재매가 경매물건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사이트에 쭉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재매가 재경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경락대금 최고가 매수인이 있었지만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건들은 보증금을 준비할 때는 최저가의 30%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자, 미납 사건 중에서 우리가 재경매로 들어갔을 때 혹시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권리분석이 잘못된 게 아닌지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한 번쯤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미납 사건 중에서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 중에 한 3건 정도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셔도 되는 물건과 보면 안 되는 물건, 조금 장애가 있는 물건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082. 자, 울산 남구 서남동에 위치한 삼익세라믹 아파트입니다. 5월 18일 날 2차 진행 시에 입찰자는 1명이었고요. 금액대는 1억 8,200만원. 제가 볼 때는 금액대는 조금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대금 납부까지 일단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건이죠. 자, 왜 그렇게 사건을 납부하지 않았는지, 실은 요 최고가 매수인의 그 개인적인 어떤 이유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건을 조금 열어서 보면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는 걸 조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추정해 볼까요? 등본인데요. 15년도에 송경희님께서 일단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17년도에 근저당 6,600만원. 자, 대북에서 빌렸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근저당 6천만원 빌렸고요. 동일한 날짜에 전세권도 설정했습니다. 500만원. 그리고 이제 가압류권들 쭉 있는데 제일 밑에 임의경매, 네, 채권자죠. 주식회사 알차대부금융입니다. 그러면 제일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기준 권리는 17년도. 그런데 송경땡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임차인은 알차대부금융이 산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살든 일단 임차인이 살든 집주인이 살면 대항력 아무 상관없고요. 대부계가 어쨌든 사람을, 임차인을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상관없이 전세권 설정이 2020년도 7월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는 17년도라서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미납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낙찰가는 제가 볼 땐 조금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려고, 특히 주거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물론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아니고는 대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권, 지금 현재 전세 살고 있으신 분이 남구 조정구역에 내 집을 살려고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다 뭐죠? 네, DSR 돌리는데 채무로 이제 일단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택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금액대가 조금씩 해도 매달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토탈 내가 버는 비용에서 이사 나가는 비용을 다 산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조정구역 안에는 취등록세를 다 배제하고라도 대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납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내일 입찰이긴 한데 8월 3일날 일단 요 물건은 큰 하자 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102890. 자, 언양 구수리에 있는 주택이고요. 주택 되게 깨끗하고 제가 현장 가봤지만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었어요. 근데
5월 26일 1차 매각일인데 집이 좋아서 그런지 일단 입찰자는 4명이었고요. 최고 낙찰 금액은 8억 2681만원, 금액대가 조금 높다 싶지만 어쨌든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납된 사건이고요. 이것도 이번주에 8월 4일날 1차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입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토지 부분입니다. 토지는 토탈 269평 정도 되고요. 총 3필지인데 한 필지는 대지입니다. 네, 433의 6번지는 대지 108평 정도 되고 433의 8번지 요거는 농지고요. 433의 7번지 도로입니다. 그러면 요 토지가 전부 3개 보시면 네, 이렇게 연접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데는 대지로 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물 토지를 볼 때 토지의 가액은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이 269평 토탈 대지로 봐서 아, 그 동네 얼마 한다더라 그거를 대입시켜버리면 금액대가 너무 커요. 가액보다 더 많이 낙찰가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대지 따로 주변에 금액대가 얼마인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따로 얼마인지 보셔야 되고, 도로는 사실 금액대가 굉장히 미약해요. 예를 들어 대지가 500만원이다. 요거는 뭐 100만원 몇십만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건물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은 제가 배제했고요. 제시의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은 보일러, 주택, 창고, 차고 해서 총 21평인데 일단은 매각에 전부 포함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매각 물건 세서에 보시면 제시의 건물 중에 매각이 제외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컨테이너고요. 여기 이제 그거죠. 태양광. 네, 그거는 매각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매각 제시의 건물이나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 매각 제외 건물 물건이나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떤 게 문제 있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를 잘 보겠습니다. 요 네모난 빨간 핑크색에 있는 토지가 433의 6번지고요. 그 다음에 길쭉하게 생긴 게 433의 8번지고요. 여기 이제 농지죠. 농지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없어요. 드러내면 되기 때문에. 자, 433의 7번지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죠. 자, 이 도로도 큰 길가, 이 노란 거, 큰 대로변에서 연결된 도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입찰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옆도로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위성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물론 현장도 가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게 이제 대지 부분이고 농지 부분이고요. 같이 딸린 게 이제 도로, 요 밑에 도로 부분인데 현장에 가보시면 이 도로로 쭉 들어가서 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데 있죠. 여기 잔디를 쫙 깔아놔서 되게 멋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국유지예요. 자, 국유지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의 낙찰 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토지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보시지 않고 토탈 대지로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국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따로 검토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국유지를 이용한다. 전으로 이용하든 마당으로 이용하든 건물만 짓지 않으면 실은 뭐 국유지 이용할 때 이제 사용료 주고 몇 년 동안 또 이제 국가하고 계약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이 전체를 다 육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만약에 이거를 하려고 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미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이 사건도 제가 볼 때는 미납의 가능성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대출에 대한 부분도 아마 작용이 되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물건. 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세 번째 물건은 사건 번호가 2021 타경의 4224이고요.
성안동의 신기아트 빌리지 3층에 위치한 건데요. 일단 보증금 돼 있고 8월 24일날 입찰 보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그 요약된 부분을 보시면 대지권이 미등기, 감정가에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미등기인 경우는 토지랑 건물이랑 이렇게 합쳐서 집합건물 한 개로 돼야 되는데 한 개로 돼 있긴 한데 미등기인데 어떻죠? 이렇게 지분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호수에 지분이 이렇게 표제부에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전유 부분인데요. 전체 토지 부분에 예를 들어 몇 분의 몇 이라든지 몇 제곱미터 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표제부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일단 김규땡 뭐 같은 김씨라서 뭐 지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된다. 일단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본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 법원에서 올려놓은 거 보시면요, 대지권은 미등기이며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포함되어 있으니까 큰 의심은 없다.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8 가단의 62326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 본건 부동산의 전유 부분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고, 확정 판결이 있다. 자, 대지권에 대한 예를 들어 이 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대지권을 다 못 받아왔어요. 분양받을 때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승소 판결 났네요. 자, 그럼 그 사건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 사건입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대지권에 대한 사건이요. 그 사건 보니까 뭐 7명, 총 8명, 원고 7명, 8명, 이게 대지권의 토지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피고가. 자, 그렇게 해서 쭉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요 사건이 종결했고 판결 선고했는데 원고 승했죠. 네, 요 사건을 아마도 이제 법원에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분들도 쭉 잘 됐단 말이죠. 사건이 사건이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김윤땡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김윤땡 원고 4번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날 쭉 진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이 제가 요거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총 세대는 13세대입니다. 근데 소송은 7명, 8명이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대지권이 다 있을까요?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물건이 이제 명확하게 들은 거는 없지만 제가 이 사건을 내가 변호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 참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조금 의심가 되는 부분은 있죠. 우리가 대지권이 없으면 새로 지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다시 사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물건은 이제 현장 가서 거기 이제 총괄 요 8명 중에 한 분이시죠. 원고 8명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승소했기 때문에 지분을 다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한 호수가 여기 지분에 대지권 지분에 참여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승소 판결했을 때 그 한 가구를 빼고 나머지 지분을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카더라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한 분이 전해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맞다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민사로든 이 사건 말고 내가 소유권을 다 가져와서 나중에 민사로도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고요. 또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사서 실은 뭐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사건입니다. 자, 제가 미납 사건을 준비한 거는 사실 요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미납 사건 중에서 옳은 것들도 있고 또 조금 장애가 있는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입찰을 보십사. 또 만약에 덜컥 낙찰을 받았더라도 보증금을 날리는 이런 불상사안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날씨가 덥고 지금은 전부 휴가철이라 실은 길거리에 사람도 많이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물놀이 가셨을 때 물 조심하시고요. 더위에 너무 떼약볕에 햇빛 좀 조심하시고 이사병도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덥다고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